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뭐 누구라 말하지 않고 얼마까지도 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제 거는 삐 처리해 주십시오. 네. 저 맥시멈 찍었을 때 네. 네. 옵션 넣고 뽑을 정도까지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매출로.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매일 하는 지공 토크죠. 네, 그쵸. 오늘 제가 뚫어볼 볼은 엑시트잖아요. 네, 엑싯. 이제 볼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첫 제 질문을 투어를 하고 오셨잖아요. 아, 그쵸. MK컵 하고 왔죠. MK 맥스컵이었나요? 네, MK 맥스컵. 어땠는지 일단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처음에 3게임까지도 제가 37등인가 8등인가 거기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후반에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냥 리액티브로 전환한 뒤에 일단 준결은 질출했으나 일리미네이션에서 팀 소쇼의 정민석 프로한테 2대1로 패하면서 41인가로 아마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저 정확한 순위는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저도 그날 좀 놀랐던 게 원래 솔직히 무조건 선수가 그럴 순 없겠지만 저는 첫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라이브 할 때 코치님 시합 나가시면 한 3-4게임쯤 됐으면은 아 전광판에 몇 등에 있지? 약간 항상 봤어요. 그냥 항상. 뭐 대부분 시합은 그렇죠. 거의 다. 네, 그래서 거의 2-3게임부터 보여요. 근데 이번에 없는 거예요, 초반에. 저 37등인가 막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조를 착각했나? 아닌데 계속 이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역시 준결승 진출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뒤에서 박상필 프로님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 서효동 프로도 좀 뭐 도움 주고 해서 그래 잘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요번에 MK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점을 느꼈어요. 뭐 작년에도 조금 그랬긴 했지만 올해 첫 대회 유독 우레탄 많이 쓰더라고요, 프로님들이. 패턴이 아무래도 오일 피트수도 짧고 피트수도 짧은데 이제 오일도 가운데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민한 자리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우레탄을 치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로 바꾸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모두가 우레탄을 치면 타이밍이 와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그 타이밍이 지나면 바꿀 수가 없거든, 볼이. 근데 저는 이제 아예 남들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움직이던 게 그리고 아래층 위층이 약간의 편차가 존재해요.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차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실업 경기를 본 줄 알았어요. 실업 선수들이 한 명이 이제 우레탄을 쓰면은 막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기 막판까지도 우레탄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이 써버리면 다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거의? 그런 것, 한두 명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 쓰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변화가 크게 오죠. 근데 이제 그 변화를 이겨내면서 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투어들이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25시즌 이제 투어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MK컵만 그런가? 아니면 올해 약간 트렌드가 조금 쇼 패턴이나 오히려 좀 그런 식으로 분포를 시켜가지고 우레탄이 또 대세인 한 해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볼링장이나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 뭐 우레탄을 뭐 쓰게 하기 위해서 뭐 리액티브를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패턴들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인을 감독하시는 또 이사님께서 또 그 시합의 특성과 시합의 그런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또 리액티브가 요번에 열리는 울진컵 뭐 이게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울진컵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리액티브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진컵 말씀하셨는데 그 대회 또 보니까 아마추어들도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선을 할 수 있죠.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문하영 선수님 그렇죠. 그리고 문자영 프로님 이제 다 프로님이 되셨죠. 그렇죠. 이제 문하영 프로, 네. 이제 문자영 프로. 어떻게 보면 선수 출신 아마추어 볼러들이 프로 투어에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시합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막 신이 된 루키라든가 아니면 선출 출신인 아마 볼러 중에 코치님이 이 선수 조금 주목해볼 필요 있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번 30개는 굉장히 뎁스가 두껍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신승현 프로, 천재욱 프로, 그리고 뭐 조용빈 프로, 그리고 뭐 문하영 프로. 남자 중에서는 뭐 이렇게 가장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번에 T 파이널에 진출한 제가 친분이 좀 잘 없어갖고 이현준 프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명실상부한 뭐 프로 중에 뭐 이나영 프로, 이나영 프로님 그리고 문자영 프로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정원 정원 프로님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팀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장민아 프로 맞네요. 까지가 아마
신인왕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승한 프로도 또 김태규 프로도 이제 성남시청에서 오래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구성선 대표도 하고 국가대표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작년에 임동성 프로가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한 것처럼 네. 이번에도 신인 선수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금 몇몇 이름만 들었는데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 신인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에 또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요. 그 사이에서 우승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럼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프로 지망생 분들이 조금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3, 4기부터가 엄청나게 선수들 맞아요. 선출들 러시가 좀 심했어요. 그리고 25기, 6기 요때가 좀 두꺼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인원이 줄면서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이번 30기부터 또 확 남자는 치고 올라왔고요. 그럼 여자도 약간 좀 뭐 그렇게 가고 뭐 작년에는 뭐 정겨울 프로 정도만 있었는데 올해는 워낙 또 두꺼워졌죠. 그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그럼 이건 약간 돌발 질문인데 실업 선수들이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이 기존과 다르게 약간 과감하게 프로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뇌피셜이죠. 네. 프로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이제 실업팀은 공무원이죠. 그쵸. 근데 이제 공무원은 급여가 정해져 있죠. 내가 한 금액이나 이런 게 물론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쵸. 그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쵸. 근데 여기는 프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모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다 같지만 내 맘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선배들이죠. 저가 보고 온 프로들은 뭐 문준호 프로, 김태환 프로 뭐 이런 프로들도 있고 뭐 다른 선배님들도 계시고 근데 또 이제 제 밑으로 들어오는 프로들도 저나 최민혁 프로나 뭐 이제 이런 프로들을 보고 이제 또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들은 또 그 프로를 또 보고 그쵸, 올라오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니까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삐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프로 볼링 선수 중에 코치님 포함해서 코치님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쵸?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뭐 누구라 말하지 않고 얼마까지도 번다. 월에 약간 좀 최고 매출 기준. 맥시멈. 네. 누구라 말은 하지 않고 와 얼마까지 번다더라.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우스갯소리로 뭐 최민혁 프로, 김현범 프로 뭐 한 달에 볼을 막 400개를 뚫었네, 350개를 뚫었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직원비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다 곱셈만 대충 때려봐도. 곱셈만 때려봐도. 근데 그분들이 또 레슨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대? 그리고 셋볼 막 400개 뭐 팔고 300개 팔고 뭐 지공을 막 하면 400개를. 근데 이게 말이 쉬워 400개지. 하루에 12개씩 15개씩 이거 쉽지 않아.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뭐 제 거는 삐처리해 주십시오. 네. 저 맥시멈 찍었을 때 네. 매출만 네, 매출로. 네. 아 이런 표현 괜찮나? 네. 매출로 일반 보통 옵션 넣고 뽑을 정도까지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매출로. 와. 매출. 어차피 근데 볼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아, 그쵸. 그렇게 찍어 봤는데 뭐 거기서 빼고 넣고 하고 레슨하고 하면 대충 금액 나오니까. 아, 역시 이러니까 네. 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업 선수가 이제 맨날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선수들은 뭐 더 연 단위로 계약하겠지만 대부분 1년 계약이잖아요. 그쵸. 네, 1년 계약이고 팀 또 성적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선배가 이래서 뭐 얼마 번데 네. 이런 말 들으니까 약간 혹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아. 저는 굉장히 선배들 도움으로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 네. 선배님들 도움으로 그쵸.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 네. 저가 도움을 받기까지 뭐 조용선 선수라든지 뭐 차지현 그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최민혁 프로라든지 김현범 네. 프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워낙 이렇게 닦아놓은 길이 워낙 반짝반짝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누를 안 끼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길이 또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엑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저는 이 볼을 받고선 조금 많이 뭐지 이랬어요. 왜냐면은 생긴 거는 약간 코덱스 코드마스터. 코드마스터 약간 폴리싱한 코드마스터. 버전에다가 코드마스터. 처음 보는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뉴 시리즈죠. 모터같이. 네, 그럼 이 엑시트는 약간 어떤 볼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기존의 어떠한 하이 퍼포먼스 볼링공들은 네. 헤드에서 또는 백엔드에서 네. 강한 볼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느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근데 엑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 이름을 지은 계기를 일단 들어보면 네. 이 엑시트 이게 비상구
네. 탈출구 네네. 이런 거게 이게 어려운 레인에서 그리고 점수를 좀 위로 이렇게 탈출하고자 그런 의미가 뜻으로 있구나. 이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네이밍을 하실 때 저기 진승 인터내셔널의 전지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고뇌와 고심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네. 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모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각형 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터를 처음 받았을 때의 개념처럼 약간 육각형 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비교 대상이 어떤 볼이 있을까요? 뭐 스톰사라든가 로또그립사로 저는 비교하면.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모터. 모터 그 오리지널 모터? 오리지널 모터가 약간 전반적으로 네. 렌스가 좀 길고 그쵸. 어려운 헤드를 빠르게 통과해서 백엔드 움직임을 줬다면 네. 엑시트 같은 경우는 예민한 백엔드 모션 그리고 오일이 좀 있는 그런 레인에서 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폴리싱된 볼인데 마냥 밀리지 않아요. 네, 마냥 밀리지 않아요. 그럼 약간 저같이 투핸드 볼러들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공하는 게 좀 좋다. 레이아웃 추천하는 뭐 2LS로 번호가 있을까요? 2LS로는 딱히 지금 번호는 딱히 없고 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보통 1번, 3번, 네. 뭐 5번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쵸, 5번 그쵸. 많이 하는데 번호보다는 저는 좀 2LS 기준은 삼고 있는데 좀 많이 무시하고 그냥 제가 뜯는 편이에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기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랑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해놓은 레이아웃이죠. 지금 뭐 5와 4분의 1에 4와 2분의 1에 4 가장 뭐 약지 위로 해가지고 좀 하는 레이아웃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레이아웃 위주로 거의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PAP가 이제 좀 샷이 좋아지면서 살살살살 바뀌고 있어서 네네. 그거에 또 맞춰서 바뀌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승 볼 테스터가 생각하는 요즘 좋은 공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볼 테스트를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하긴 하지만 요즘 볼링공이 좋은 거 약간 예전으로 비유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볼들 제 기준에서는 뭐 옛날 코드블랙, 코드레드도 있었고 뭐 페이지2 저는 요즘 나오는 볼들로 기준하면 하이 퍼포먼스는 고스트락 고스트락 2 그리고 중간대로 내려오면은 락스타 락스타 볼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드 워리어 로드 워리어 로드 워리어 그리고 더로드 S 이런 볼들 그런 볼들의 약간 특징이 뭘까요? 요즘 트렌드로 좀 좋은 볼들의 특징. 오일을 이겨내면서 힘 손실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내 힘을 막 쏟아내면서 나가는 볼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과 이제 궁합이라고 그러죠. 레인하고 궁합이 좀 맞는 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볼들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표면도 좀 더 미끌거렸던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는 다시 이제 진승 인터내셔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뽀득한 그런 외피라든지 그리고 강한 볼 모션이 요즘은 좀 많이 다시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희귀성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뭐 페이지2라든가 뭐 다른 회사에서는 퍼플엠머 뭐 또 다른 뭐 아이보리 뭐 라이노 뭐 등등 이런 볼들이 최근에 나온 볼도 있고 예전에 나온 볼도 있지만 좀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볼들과 비교했을 때 선수 입장에서 뭐 당연히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갖는 게 맞지만 성능적으로 차이가 좀 실제로도 많이 나나요? 보정이라고 추억 보정이죠. 제 느낌에. 어느 정도 그게 있죠. 네. 제가 그리고 저는 옛날 볼들도 제가 많이 리액티브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지 내가 와 이 볼을 너무 좋게 사용해가지고 막 이 볼을 비싸게라도 돈 주고 사야 돼 이러지 않아요. 그쵸. 네. 저 지금 이제 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헤어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이거 되게 싸게 받았어요. 언제 볼인가요? 한 1, 2년 됐죠?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거 언제죠? 그죠? 시리얼이 16년이네요. 9년 됐네요. 근데 이제 그런 볼인데 전 되게 싸게 구했어요. 이거 볼 되게 좋아요. 그래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PBA 선수들 만약에 새 거 있었으면 진짜 그냥 낼름 가지고 갔을 거야. 나 여기 있는 걸 알았으면.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때 제 학생 선수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쵸. 볼링이 발전하고 피지컬이 발전하는데 굳이 옛날 볼을 찾아서 쓴다. 물론 레인에 맞춰서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쵸. 너무 맹목적이야.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소신발언인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됐어. 모두가 같아. 그쵸. 그러니까 쟤도 얘도 모두가 같아졌어. 그러니까 되게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 저는 저 실업팀에 있을 때는 우레탄 갖고 치다가 리액티브로 막 엣지까지 포고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바꿔서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거의 무지성에 가깝게 아 근데 이거는 모든 선수님들이랑 인터뷰했을 때 다 공감하더라고. 모두 무지성에 가깝게 특히 학생 선수들 네. 보통 이제 좀 이때 진짜 막 뭔가 변화를 느끼고 내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뭔가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될 나이들에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당장 우레탄 다 뺐으면 에버 한 2, 30점은 내려갈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내려갈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는 게 애초에 지도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리스크 없이 성적은 내야 되니까 우레탄을 권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습이라. 그쵸. 네. 그분들이야 뭐 성적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하려고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거를 찾게 돼요. 우레탄 요즘 것들은 뭐 기름 먹는다 뭐 한다 뜬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전 걸 찾아. 네, 그러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 동호인들도 일반인들도 뭐 선수들도 학생 선수들도 제가 봤을 때는 20한 2, 3세 이하 쪽은 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만약에 축구도 메시 호날두가 옛날 2002년도에 출시한 뭐 베이퍼 토탈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네. 지금까지 그것만 신는다면 아마 그 축구가 굉장히 비싸고 다 들고 가려 했겠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